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네, 어제가 대설이었습니다. 대설. 우리 한송이 씨는 이 절기, 이 대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이런 절기에 더 관심이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입동, 뭐 입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군요. 네, 없더라고요. 우리 저 한송이 씨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눈 내리는 게 아주 귀찮아요? 일단은 뭐 겨울이라고 하면은 또 흰눈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욕먹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해에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해서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이 간극을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로 시작을 할까요? 진우가 부릅니다. 엉뚱한 상상. 네, 진우의 엉뚱한 상상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뼘 차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뼘 차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죠. 한 뼘 초대석.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한 뼘 초대석에는 아주 따뜻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저희 한 뼘 차이가 또 저 같은 탈북자분들을 또 이렇게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오늘 모시는 분도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말 힘써주시고 있는 분이신데요. 네. 최욱 씨 소개해주세요. 탈북자 자활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인 카페 이음의 대표님이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신영욱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그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가 보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북에서 오신 분들과 관계를 맺게 돼서 12년째 계속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2년째요? 12여 년째. 10여 년째.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아니, 북한에는 사실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기독교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좀 특별한 계기라도 있을까요?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네.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 남쪽에 오셔서 제일 시급한 것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정착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꼭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 인도적 차원을 넘어 통일까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 한송이 씨도 우리 목사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평소에,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탈북을 할 때 교회에서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떤 교회요? 여기 그 온누리 교회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에서요? 네. 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의 그 성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신자입니다. 기독교 종교거든요. 저도.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목사님이란 존재 자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오. 제가 이제 탈북을 했을 때 만났던 분이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자연히 또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믿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시고. 네네. 그렇군요. 우리 좀 목사님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이 카페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 참 특별하고 특이해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여기서 자립하는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취업과 창업 교육을 계속 해드렸어요. 와.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취업과 창업 교육을 쭉 해드렸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은 그 바리스타 교육을 한번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 아는 분을 찾아서 거기를 인천에서부터 이제 우리 탈북민들 몇 분을 데리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분들이 커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인천에서도 이런 작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직업을 내가 소개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바리스타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 목사님은 좀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원두 커피를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먹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카페로까지 이어지는. 네.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탈북하신 분들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끼리만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남한 문화에 잘 적응하시기가 힘들고 네. 또 고객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본인들끼리도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남북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 돈벌이가 되는 거겠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네. 남들은 제가 이제 카페를 몇 개씩 하니까 떼돈 버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매달 한 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나가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카페를 한 3개, 4개 정도 하면은 정말 들어오는 수익도 좀 두둑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적자를 보면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운영을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 되기 전에 제가 목사 된 지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50 될 때까지는 제가 따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는 제가 있습니다. 제 경영 마인드가 떨어져서 적자를 보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카페와 탈북민들과의 그 상관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탈북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많은 경우에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북하시는 분 가운데 성비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까? 예. 그건 왜 그렇죠, 한송이 씨? 이게 여성분들이 왜 만나면요. 대부분 탈북하시는 북한 여성분들이 중국에 시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중국에 또 북한 여성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 개체수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북한 여성분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기 탈북자분들이 또 전화상으로나 이제 북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오면은 좀 정착하기 힘들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기 되게 쉽다. 남자들보다 그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돕니까? 네네. 실제로도 여성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기가 더 수월합니까? 네, 왜냐면요, 북한 남성분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뭐 정착하는 과정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장가가는 비율이 조금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북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남한 남성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북한 남자는 남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한테 인기가 또 많군요. 네네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평소에 못 들었던 얘기라 좀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오셔서 주로 그 찾는 일자리가 식당 보조,
홀 서빙, 뭐 이제 네. 이런 쪽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꿈은 뭐냐 하면 내가 언젠가 돈을 벌어서 작은 분식집이라도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던 그 손맛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 북에서 드시던 음식하고 남쪽에서 팔리는 음식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제가 권하지를 않지만 커피는 생소하기 때문에 네. 처음서부터 새로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응하시기가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리스타를 양성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저 한송이 씨. 네. 북한에 있을 때 커피 마셔봤어요? 저는 믹스커피 마셔봤죠.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도 커피 먹습니까? 요 맥땡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남한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 불법 아니, 뭐, 죄다, 일화가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원래 불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간극을 못 좁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간격은 이제 서로 이제 그 대야지 접혀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양강도라는 데는 국경이 있어갖고 중국 쪽으로 이제 밀수를 해가지고 이제 맥땡이라는 그 커피가 나와요. 밀수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커피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커피라고 마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네, 이게 맛이 참 이상해요. 숭늉물 같아가지고. 약간 그 누룽지 그 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들들한 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볼 때 이제 이거 까만 그 알갱이는 다 빼고 이제 하얀 그런 그 가루만. 네. 달콤한 것만. 네네. 동생이랑 이제 자꾸 털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요? 거의 뭐 국민 간식 정도로. 네. 학교 갈 때마다 이제 2개씩 챙겨가고서는 이제 가루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평양시에 이런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에스프레소라던가. 먹습니까? 네네, 그리고 와플에다가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많이 마십니다. 지금은 이제 카페가 생기는 추세군요. 네. 커피도 좀 즐기는 추세고. 네네. 근데 한송이 씨가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뭐 그게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남한에서 커피 좀 마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아메리카노라던가 에스프레소만 마시거든요. 억지로 참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는데 왜 이 쓰거운 물 먹지? 사약 같은 물 왜 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시다 보니까 그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있구나. 네, 공부할 때 참 좋아요. 졸리지 않게 해갖고. 네. 공부도 또 하나 보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이 카페를 통해서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계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경영에는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신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해야죠. 저는 이제 그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한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분들도 얼마 있다가 연락해 보면 연락이 안 되고 또 그 사업을 접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도 인내와의 싸움이다. 끈기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나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시죠. 이것도 청와대에서 듣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 이거를 정책 담당자들이 좀 듣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일시적인 혹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행사에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기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3, 4년, 4, 5년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 기업이 그 상가를 임대를 해서 임대보증금에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에 아유. 시설비에 이런 거를 다 해가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자체에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내 카페 형태로 그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주시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네. 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뭐 좋은 일이니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청와대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한송이 씨, 네. 그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네. 그 탈북민들을 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많이 있죠. 아, 많아요? 네, 왜냐면 또 특히나 이제 그 북한 분들은 그 북한에서 이제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게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자립심 있게 하려면은 조금 뭔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뭐 사기도 당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바로 접고 또 이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우리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우리 저 목사님은 지금 인천에서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는 없습니까? 서울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없고 인천에서만? 서울에는 감히 발을 붙일 형편이 못 돼가지고.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뭐 연락이 많이 옵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이 그냥 아름아름해서 오시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좀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있는 그 인천 논현동 지역이 네. 전국적으로 지금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한 동에만 거의 뭐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진짜 많다. 네, 그쪽에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면서 네. 임대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그 임대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정부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탈북민들을 배치를 해서 그쪽에 많이들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작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 바리스타 교육도 교육이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따로 마련을 해놓고 네. 그분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고요? 오시기 제일 좋은 거는 네네.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까? 홈페이지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거는 만들고 있고요. 인천 논현역으로 오시면은 인천 논현역 역사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역사 안에.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중국이 이제 그 개방되고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네. 베이징에다가 이제 그 미국 햄버거 가게를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별다방이라던가 이런 그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또 이제 북한 바리스타들로 또 운영되는 그런 별다방, 또 평양에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주 뭐 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저 목사님이 이렇게 그 뜻있는 일을 하시려면 또 건강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네. 몇 년 전에 갑자기 말기암이 발견이 돼서 뭐 죽다가 살아났죠. 세상에.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그 좀 말기라는 거는 이제 먼저 이렇게 생겼던 원래 부위에서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장 전체를 지금 다 적출을 해냈고 이제 간하고 췌장 쪽에도 전이가 돼서 그쪽도 다 떼내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네요. 엄청 많은 고생을 했네요, 우리 목사님. 네. 정말 많은 일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그 탈북민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을 좀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의 이름이 한 뼘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차이라는 말에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차이가 한 뼘 차이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의 회복이 아니라 이질성의 수용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차이를 없애고 같은 것만 끼리끼리 모여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네. 차이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차이마저도 함께 포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남북에 지금 평화의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낯선 부분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나갈 때 우리의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제가 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개종할 뻔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자유를 위해서 따뜻한 일 많이 해주시길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종은 안 하시더라도 네네. 저희 카페는 한번 오시죠. 카페는 한번 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송이님. 네. 어때요? 이렇게 따뜻한 분 만나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정말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희 또 탈북자분들이 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꼭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이음의 대표 신영욱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송이의 윤리지 남녀. 레디 액션. 아유, 송이야. 오늘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무슨 일 있니? 날씨도 쌀쌀해지고 괜히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생각나고 향수병이 도졌나 봅니다. 아유, 그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못 가보니 향수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에휴, 이러다 말겠죠 뭐. 그럼 송이야,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나랑 같이 놀러 가야 될 텐데 어디 가면 좋을지 리스트 한번 짜볼까? 좋아요. 오빠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세요. 북한, 평양, 그리고 백두산, 금강산, 두만강? 아니 오빠 무슨 경로당에서 효도관광 가요? 외국인이 뽑은 북한 관광지 베스트 10 몰라요? 금강산 두만강이라니 헐. 뭐 그렇게 화를 내? 뭐 잘 안 떠오르고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송이야, 어디가? 좀 알려주고 가. 북한 여자와 남한 남자의 대화를 살펴본 열리지 남녀. 오늘은 북한의 대표 관광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의 대표 관광지 하면은 백두산, 금강산, 두만강 뭐 요즘도 딱 떠오르는데 여기 뭐 잘못된 겁니까? 물론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방문하면서 백두산도 가시고 네. 또 북한의 자연 환경 정말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외국인들은 다른 곳을 뽑았나 봐요? 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네. 북한 여행 사이트에서 또 이제 북한 명소들에 대한 리뷰와 평가를 참고해 통일부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꼽았는지 10위부터 2위까지 한번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위가요. 평양으로 갑니다.
뭐 이런 데를 왜 좋아할까 모르겠는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9위가 역시 평양인데요. 노동당 창건 기념비. 8위 개선문, 7위 김일성 광장, 6위 비무장지대 판문점, 5위 만수대, 4위 금수산 기념궁전, 3위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2위 주체 사상탑.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다 가보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또 외국인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특이한 체제를 상징하는 저런 것들을 이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워낙 독특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았나 보군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북한에서 딱 보여주는 것만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걸 또 감안하고 순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아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혹시 그 송희 씨는 요 중에 가본 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주체 사상탑이랑 그리고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 금수산 기념궁전 평양에 네.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금수산 기념궁전은 뭐냐면 김부자들이 그 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그대로 보관하는 데인데요. 네네네. 언론을 통해서 가끔 봤던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이제 가서 이제 평양 답사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답사 코스거든요. 또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평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필수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평양에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우리 한송희 씨도 가봤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본 데 있습니까? 주체 사상탑 가봤거든요. 주체 사상탑. 네,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겉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주체라고 쓰고 위에다가는 이제 빨간 봉우리 같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달아놓고 밤에는 이제 거기 불도 켜져요. 네, 별건 없겠죠? 네, 별건 없어요. 제가 뭐 여기 간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금수산 기념궁전 네. 여기를 이제 우리 슈퍼스타님이 가보신다면은 정말 입이 쪽 벌어질 거예요. 금수산 기념궁전이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제 그 들어가는 문이랑 나오는 문이 달라요. 어떻게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아. 네,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숭엄하고 이제 장엄한 그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다가 다 대리석인데 네. 보석을 다 박은 것처럼 정말 의리의리한 궁전이거든요. 그야말로. 아마 전 세계에서 묘가 제일 비싸고 제일 의리의리하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놨나 네, 보군요. 제일 큰 궁전이 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큰가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까? 네,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교류가 활발해지면 네. 한 번 정도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자, 그러면 1위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대망의 1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북한에 간 외국인들이 꼽은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평양 지하철이었습니다. 야, 이거 왜일까요? 정말 평양 그 지하철은 이제 그 천리마선, 혁신선, 만경대선 등 총 3개의 노선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또 평양 지하철은 특이하게 아주 깊어요. 이게 가도 끝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평양 지하철은요. 네. 이제 전쟁 시, 전시에 이제 대피소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에서 150m 정도 이제 엄청 깊숙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깊이 만들어놨구나. 네. 그래서 그 자체도 좀 인상적일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들은 왜 이걸 1위로 꼽았는지 반응을 좀 한번 살펴봤다고요? 네. 평양 지하철을 이제 타보고 후기를 남긴 외국인들이 말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네. 네. 평양 지하철을 타보지 않으면 평양을 방문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또 이제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또 벽화가 또 인상적이었다. 이게 호주 관광객이 이제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깊기도 하지만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나 보군요. 네. 근데 또 반면에 나쁜 평도 있어요. 나쁜 평이 있습니까? 네. 조금 좀 지저분하고 많이 낡았다. 또 이제 쥐와 벌레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너무 좀 음산하고 그런 기운도 돌지만 영무원들은 불친절해서 별로 안 좋았다. 요걸
일본 또 이제 영국인 관광객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송이 씨는 평양 지하철 타봤습니까? 네, 타봤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이제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막 보석도 있고 이런 막 무리등이라고 하죠. 샹들리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선진국에서 온 분들은 이게 뭐야 너무 촌스럽고 많이 낡았잖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좋아서 인상적이기도 했고 나빠서 네.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평양 지하철을 1위로 꼽았는데 만약에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저한테 어디를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북한에서. 북한에서. 네. 첫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백두산이죠. 백두산 역시. 네, 왜냐면요. 백두산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금강산, 뭐 무슨 묘양산 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제일 높은 백두산을 올라가 봐야지 또 백두산 바람 한 번 정도는 맞아 봐야지 북한 관광을 조금 좀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송이 씨는 이래놓고 또 백두산 가본 적 없어요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저는 백두산 가봤습니다. 가봤군요. 제 고향이 백두산 쪽이거든요. 그래요? 백두산이 우리 양강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이면 김정일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눈길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 학생들을 이제 눈길 행군을 하면서 백두미령에 이제 가봅니다. 심지어 백두산에도 올라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북한 사람들도 백두산을 즐겨 찾나 보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살펴본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는 이건 몰랐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저를 놀래킬까요? 네, 요즘은 정말 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또 이제 길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인터넷으로 이제 각종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말하면 저절로 해주는 거. 네네네. 네, 인공지능. 네. 네. AI 스피커. 네네. 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제가 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도 정말 최첨단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북한에 있답니다. 북한에도 있군요. 네. 오,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주 신기해서 나 혼났네요. 과학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네요, 북한이. 네네네.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겨났대요? 북한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있는 집을 최근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본 건데, 물론 선전 매체에서 나온 거니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인공지능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명령만 하면은 이제 전등이 켜지고 TV가 켜지고 공기청정기까지 전원이 켜진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보도가 있던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지식경제를 천명하면서 또 과학기술 체계 개편과 또 첨단 산업 육성, 지식보급 확대, 과학자 사기 진작 등의 정책을 펴고 있대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인터넷? 인터넷이 없죠. 인터넷 없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검색 기능이 다 붉은별 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이설주 이렇게 치면은 나중에 딱 걸릴 수가 있어서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라고 딱 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나는 좀 과장인 것 같아.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요거 과장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북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인트라넷이라는 망이 있어요. 네. 예, 북한에는 인터넷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내에서 인터넷이 있다 이러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인터넷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방되면은
네. 이제 막 문화나 이런 게 확 들어와 버리니까 네.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네. 북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망을 구축해 놨는데 네. 그마저도 예를 들어 뭐 김정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나는 그거는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유일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네. 외국인들한테 다 인터넷을 팔고요. 북한에서. 그리고 이제 북한 당중앙위원회에 있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네. 이분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그 망을 통해서도 못 쓴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예, 외국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네. 이제 뭐 네이버에다 치고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트라넷이라는 그 망을 통해서 예, 국내 자료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쓸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북한 자체 우리로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붉은별. 붉은별.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김정은 뭐 호칭 없이 존칭 없이 그렇게 쓰면은 나중에 화를 당한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정치범 형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과장일 거야. 요거. 아니, 왜냐면요. 요거 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오. 왜냐면 아는 분들은 절대로 가장이라고 안 해요. 그래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영도자하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이 세 글자 뭐 친구인가요?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존엄이거든요. 존엄이니까. 네,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라고 딱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터넷을 좀 즐겨 사용할까요? 본인은 좀 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인터넷을 즐겨한다고 즐겨하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또 이제 그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인터넷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이름 세 글자를 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본인 이름 검색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네네. 또 요즘은 왜냐면 2017년부터 네네. 또 2018년까지 김정은의 해였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난 또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네. 서로 엉켜 있는 것도 푸는 그 맞습니다. 시대잖아요.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죠.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제가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 노벨 평화상 명단에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가 또 자기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혹시 그러면 최욱 씨는 검색 많이 안 하나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네, 네, 맨날 그러시구나. 내 이름만 검색해요. 저도 똑같네요. 저도 저 이름만 검색하거든요. 자뻑이 좀 심해요. 우리 한송일 씨 이름 검색하면 뭐 나와요? 탈북자, 탈북미녀. 네. 탈북미녀? 네. 야, 뭐 서슴치 않고 그런 단어를 쓰네요. 네,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네, 뭐 북한술, 뭐 들쭉술 이런 것까지도 연관 검색어에 떠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관 검색어에 꼭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뭐 있습니까? 그래도 또 뭐 한 뼘 차이죠. 한 뼘 차이. 야, 또 YTN PD가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 몰랐지에서는 북한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는 소식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건 몰랐지에서 또 한 수 배웠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 약간 또 가까워짐을 네. 느낄 수 있었는데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청취자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과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한 뼘 차이 참여 마당을 만들어놨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도 참여 가능하네요. 샵 0945번으로 욕 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 칭찬 위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끝곡 노사연의 만남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